지원자 이호입니다. 진주시와 나라랜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동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명소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음악으로 눈과 귀를 모두 호강시켜주는 TV 프로그램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어렵지 않은데 라라랜드를 비기너밍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비기너게의 공연 모습입니다. 비기너게이는 본래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버스킹을 통해서 한국 가수들의 실력을 뽐내고 공연을 감상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보여주면서 나도 저기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후의 코로나 시기에서 국내에서 각종 명소에서 촬영되어서 블로그에서 비기너게인 촬영지를 따라 여행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수십 년째 살고 있으면서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주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이런 명소에서 음악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 촬영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문화도시 지원 사업에 이 동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공연을 기획하게 된 장소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망진산의 봉수대입니다. 저도 가끔 올라가서 탑10 봉수를 감상하고 오는데 야경과 주간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망진산 봉수대이고요. 그 다음은 진명원입니다. 본 사진의 이 장소는 기곡호 선박장인데요. 지금 이 장소도 보시다시피 해질 때 무렵에 가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조금 더 돌아가면 아주 프라이빗한 장소가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이고 대신에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장소이고 조금 특수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장소의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난강 강변인데요. 난강이 진주 시민에게 가지는 의미는 아주 특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단순히 젖줄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저는 숨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꽉 막혔던 우리의 숨통을 키워주는 이 난강변에서 공연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주를 대표하는 경상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질투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경상대학교의 각 캠퍼스의 모습은 낙엽이 참 아름다운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공연한다면 진주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단성 수목원이고요. 동가를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명소가 생각됩니다. 수목 안에 넓게 펼쳐진 장소가 있어서 공연을 하기에도 공연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5가지 장소 중에서 섭외가 가능하고 컨셉에 맞는 장소를 줄여서 버스킹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다음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공연 가능한 장소를 섭외하고 공연 장소와 계절을 고려하여서 컨셉을 정하고 음향팀, 촬영팀을 섭외할 것입니다. 공연 컨셉으로는 영화 라라랜드의 OST인 시티 오브 스타를 첫 곡인 동시에 컨셉으로 잡아서 별들의 도시 진주, 반짝이는 아티스트들과 멋진 진주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공연을 진행하고 촬영한 후에 편집하여 각종 SNS에 송출할 것입니다. 이 버스킹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위로와 기쁨을 선사할 뿐 아니라 진주시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하므로 나도 진주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진주시와 라라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미술관을 기획하게 된 시각예술 작가 이진선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구에 태어나고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이제 진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막상 진주로 오게 되니까 사실 이렇게 토박이분처럼 진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또 타지에 사는 외부인의 입장으로 또 진주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진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너무너무 자원도 많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예술 활동들이 일어나지만
시민들은 제 주변의 시민들은 뭔가 되게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인이 조금 이렇게 대부분 이제 사업들은 저희가 보면 예산 때문에 말에 하지 않습니까? 거의 가을, 겨울, 11월, 12월 막 그때 막 몰려요. 그러면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가보면 좀 약간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인들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원하는 시민들과 뭔가 조인이 안 된다는 뭔가 작년에 이제 저도 외부인으로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화도시라는 진주 문화도시라는 코드 이 단어가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진주가 문화도시가 정말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사업이 진주 문화도시를 위한 이제 청년 작가들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넣었고요. 이제 이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이제 이 행사명을 만든 이유는 저는 사실 시각예술 작가로 사실 작업실이 편합니다. 작업실이 편하고 이렇게 아침보다는 이게 밤이 편하고요. 그래서 사실 작업실에서 제 혼자 작업하고 저 혼자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몰래 이제 차 타고 가서 전시해놓고 숨고 대부분 작가들은 이제 작가들 작가님 이 작가님 어디 있어요? 자기면서 이 작가님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사실 드러나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 근데 사실 저도 이 사업을 딴다면 자연스럽게 제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전시장에서 걸어놓고 막 가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빨리 끝나라. 근데 이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야겠다. 내가 한번 더 다가가야겠다.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제가 좀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미술관에 사실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술관 아니 갤러리라는 곳이 있지만 이제 갤러리가 아닌 뭐 미술관이 아닌 이제 특히 진주에는 되게 큰 좋은 미술관들이 있지만 작은 뭐 대안공간이나 이런 버스킹과 같은 그런 이렇게 여러 이렇게 있어다가 없어지는 그런 전시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공간을 이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적었지만 시민들과 좀 만나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그게 제 작업도 그렇지만 제 작업도 이제 4개 정도 크기로 나눠지면 첫 번째는 제 작업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설치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설치 작업은 사실 조금 어렵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설치 작업을 시민들과 함께 해봐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더 대중적인 이제 조금 더 사람들과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제가 작업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시민들과 만나서 함께 시민들이 작업한 것을 전시해드리는 이제 제가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주시면 첫 번째는 제 개인 작업이고 이제 제 개인 작업을 틈틈이 해가지고 한 10월이나 한 11월 정도에 진주에 있는 카페나 공공기관이나 이제 전시 가능 공간을 이제 찾아서 전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중에 이제 성인이라고 제가 이제 그 대상을 정했는데요. 성인은 이제 예술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작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의사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진주 카페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제 폼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 6명에서 8명을 진행하고 이것은 4번 정도 이상의 수업이라고 하긴 그런데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실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시를 할까 이런 건데 사실 작가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대화들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주제는 이제 나의 진주라는 이제 주제로 조금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 나의 진주를 그려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거를 기록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거를 설치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것들을 제가 작업들을 끌어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작업해서 9월 중에 이제 시민예술가 단체전을 제가 이제 기획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두 부류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한 8명 정도씩 2번 이렇게 만나서 도서관 이제 진주에 있는 도서관과 좀 협의 중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진행이 예산이 오지 않고 뭔가 진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진주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이제 작은 도서관들도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들과 이제 조금 연계해가지고 수업하고 그것들을
이제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진주 문고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친구들이 작업해서 그쪽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해서 일단 제가 신청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단체전들을 이제 그 작업했던 두 번의 이제 수업으로 했던 그 어린이 작업들을 전시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임산부라고 했는데 좀 이제 임산부 이제 병원에 조금 컨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병원이라는 쪽은 모이고 만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뭐 임산부라기보다 어쨌든 시민들을 다양하게 만나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좀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것들을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를 진주 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전시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계획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저와 함께 일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고 잠깐 노래까지 잘하시는 분과 분이 제 영상에 배경음악을 해주실 수도 있어서 제가 먼저 이 일을 왜 기획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파울하기 전에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끈질긴 친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하게 됐던 이유가 이준식 그 전 독립기념관장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당시 이제 친일파 유튜브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소리를 했을 때 그 소리가 그때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소리들이 계속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고, 또 그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그 관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과연 그 질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는 각자의 몫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몫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진주에서 파리장서비가 건립이 된다는 소식을 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삼청에서 이제 박종석 선생님이 파리장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진주 유림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는 건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진주에서 이게 왜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에 좀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몰랐던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진주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서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또 검색을 해보니까 충북이라든지 이제 보훈처의 이제 주도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박덕실 선생님과 또 한신광 선생님, 또 정금자 선생님, 김두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작년에도 박순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서원을 받으셨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알게 됐고, 이분들을 어떻게 알릴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은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알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알리는 방법에서 좀 의미를 더 중점적으로 두자라는 생각에서 의미를 이제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제 프리젠터로 참여를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상우 선생님의 이제 후손분 이제 강인수 선생님을 섭외를 했고, 그리고 박덕실 선생님 그 동생의 손자인
그 진주교육지원청의 조원국 전 교육장님을 이제 섭외를 해서 해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기록물 같은 경우는 자문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횟수를 5회로 늘리고, 그리고 자문은 이제 국제대 김희주 교수님과 그리고 조원국 전 진주교육장님을 이제 섭외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장님, 아까 조원국 진주교육장님을 섭외했던 이유는 이 박덕실 선생님의 집에서 이제 어릴 때 놀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자료 조사를 가지고 질의서를 작성을 해서 원고를 가지고 이제 9월 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촬영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이걸 이제 좀 어떻게 알릴까, 이게 사실 지금 가장 고민이고 이제 현재 진행형 고민인데요. 그래서 아까 노래를 말씀하셨을 때 콜라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저희 또 이진선 작가님이 좀 숨고 싶다는데 동의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나오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홍보가 좀 고민인데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어서 이 과정 전체를 좀 홍보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같은 건 이제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분들의 인터뷰나 이제 그 과정의 날 것을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방법을 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좀 여기 이 영상을 만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좀 전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시 계획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진주에 독립운동 기념관이나 한민운동 기념관이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현재 그러면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고, 서울은 몇 분 정도 되셨을까요? 서울에 몇 분 정도 가는지는 진주에 계신 분들. 지금 자료들이 총은 모르는 여성분들은 10명이 안 되는 정도. 저는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저희도 관심 많은 분야예요. 밀양에는 밀양 그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고 어열 테마 거리가 있거든요. 밀양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 그 무공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이 약 80여 분, 84분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되고, 지금 정부에서 서훈을 받은 분들이 전체 지금 전부 성 7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밀양에 26분이 서훈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밀양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3.13 운동과 함께 영화에 나왔죠. 밀양 사람. 밀양 사람 김은국이요. 그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열단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던 것들 때문에 발굴 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드러나신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는 작업들도 진행하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제 진주에도 이제 어느 정도 계시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되게 조금 보면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작업들이 실은 정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되게 크고,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이 되게 방대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직업 하시는 것들 하려고 하면
사전 작업들이 자료조사 이 부분들이 되게 크게 진행돼야 되고 자료조사에서 자문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 밝혀진 어떤 집송받은 이 몇몇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잊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뭐 진짜로 이분들 뭐 손자까지도 지금 다 이제 돌아가실 정도의 어떤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걸 해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정말 사라지고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면 좋은데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의 독립운동가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라는 과제를 제가 하나 던져드리고 싶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일들은 이 일대로 이제 특히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을 조금 더 더불어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밖으로 독립운동가, 진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 진주에서도 그 2014년도쯤에 항일 기념관을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대한 관심 있는 이걸 이슈화가 돼서 진주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부분들이 관심을 받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사담이긴 한데 저게 그 빨간 꽃 달고 있는 분이 이수경 사무장으로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발굴에서는 그 수영한 선생님이 발굴을 하셨는데요. 아까 여성분 이제 4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발굴된 분들을 사실 알리는 그 역할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강인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상우 선생님의 이제 아들이신데 그분 자손분이신데 이제 그분 나이가 82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리젠터로 이제 참여를 하셔서 이제 진주 유린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실 건데 이제 사실 그분이 이제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부터가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관심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출연료가 많지 않은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원 받은 사람조차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그게 사실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이 안 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소원 받은 사람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더 지금 이 올해뿐만 아니라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가 파리 정서운동 발상지라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정말 꼭 필요한 일이면서 정말 그동안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재조명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손들이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 스토리 영상에서 후손들이 프리젠터로 참여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한 두 분 말씀하셨던 후손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들게 사시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후손분들 찾으러 독립운동 후손분들 찾으러 갔다가 제가 거기 가서 엉엉 울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조상이 독립운동했던 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고 원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인터뷰를 어떻게 이제 할 건지 내가 계속 주목받는 분들 말고 이제 주목받지 못한 후손들 인터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이 기획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초, 중, 고 연계시키고 진주시 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찾아가는 강좌에서 이게 이제 편집 수정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해에서도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부분 발굴해서 그 시민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얼마나 이걸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12월까지 정산을 완료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아까 이제 김은아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발굴하지 못 이번에는 발굴한 부분 지금 계시는 부분하고 그다음 발굴하지 못한 부분 확장하시고 그다음에 진주를 빚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과 영상과 교육으로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고 아까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게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학교를 찾아가시면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이야기를 좀 넣어보시면 굉장히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 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슈화가 조금 더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진주에서 아까 연극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걸 연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걸 지금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엮어서 독립운동가들 아리랑이라는 제목 그리고 어열단 이런 어열단에 이제 김원보 선생님이 만들었던 주축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걸 해서 이 시민극단들 전문극단들도 있고 시민극단들도 해서 그런 식으로 누구 한 사람이 이거를 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일운동 기념관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이 함께 연극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밀양 진주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김경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독립운동가 분들 가운데서 좀 성공하지 못한 그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박순복 선생님 작년에 서훈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박덕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가셔서도 이제 교육적인 면으로 3.1운동을 하셨는데 후손들이 3.1운동을 하는 게 알려질까봐 이제 거짓말로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알게 되는데 본명은 김순복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게 후손의 인터뷰에서 이제 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연극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 분들이 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성당에서 모여서 이제 비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뮤지컬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끼리는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가 있어서 네, 진주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노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